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 김신혜 국장님,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 우영훈 반도체 AI 과장님, 유지영 기업투자과장님,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님, 김희동 도시철도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두성 의원입니다. 오늘 또 질의가 너무 깊고 많으셨고 대답하시느냐고 또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은 향후 추진 계획에 반도체 공정가스 실증 시설 개소 및 운영이라고 9월 달부터 26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도체 과장 우영훈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생기원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기업체에서 한 나머지 40%, 그다음에 생기원에서 나머지 50%로 이렇게 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10%, 그다음에 기업체 평택시 10%, 예.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한 40%, 그다음에 생활기술연구원에서 한 50% 정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좀 가스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좀 고민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평택대학교에다가 실증시설을 구축을 하면 거기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참여 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진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우리 평택시에서 생기원하고 또 기업하고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드시는 건가요? 연구소라기보다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제가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하고 평택 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먼저 질의를 했거든요. 여기 이 책에 있는 저기 책이 아니죠. 업무 계획서하고 평택 산업진흥원에서 주요 업무 계획서를 주신 게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시설도 그렇고.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평택산업진흥원에다가 1억 원 출연금을 준 사업입니다. 1억은 통틀어서 주신 거고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 회사에다가 주게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에다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봤거든요. 지금 여기도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산업진흥원에다가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한 거죠. 거기서 위탁을 받은 데는 수탁을 받은 건데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1억이면 5개 회사면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참여 기업이 이제 뭐 수치상 놓고 보면 사실 뭐 5개 기업에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참여 기업 자체가 이제 한 5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참여 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공동 과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이제 큰 금액을 투자를 할 거고 기업에서는 저희 한 4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5개 기업에서. 그다음에 생계원에서는 그거 이상 이제 평택시하고 이제 기업에서 투자한 금액의 한 50% 정도, 100%죠. 그 5억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작게 돈을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반도체 공정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굉장히 심도가 깊은 엄청나게 깊고요. 뭐 일반 가스, 특수 가스 저희 뭐 사실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뭐 똑같은 질의 뭐 양질의 그런 제품이나 뭐 가스가 생산될지에 의문이 굉장히 좀 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다른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이 반도체 공정가스도 여기 5개 사업이라고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1억으로 2천만 원, 뭐 수탁 사업. 근데 대부분이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다 주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무슨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전에 오늘 이번 제가 여쭙는 거 말고 먼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서 커다란 결과를 받아놓은 게 있으시면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올게요. 이제 산업진흥원 자체가 우리 시에서 이제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수탁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위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도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드는 공정기관,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돕고자 도움을 네네네. 받고자 하는 건데 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57억이에요. 이게 보니까. 근데 과연 이 57억에 걸맞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느냐고 제가 잠깐만 여쭙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아마 시민이 여쭙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전략국이 산업진흥원보다는 상위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좀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네, 여쭙는 거예요. 네. 이제 산업진흥원 자체가 이제 그 설립 목적 자체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고 그런 이제 그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여하려면 그 이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기 우리 반도체 AI 과장님께서 뭐 22년에 진흥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출발이 산뜻하고 좋았는데 지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좋았는데 이거를 좀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요. 과연 작년, 재작년 얼마 안 됐으니까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방대한 자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지적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제 질문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의원님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또 이어서 이따가 질문을 주실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이해한 것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그 협의하는 미래도 전략국에서 평택 산업진흥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을 줌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식으로 소규모로 주는 것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연 평택의 산업이 진흥될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이 산업진흥원도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건 아니고 연구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키를 잡고 뭐 중앙부처 사업을 공모해 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이거, 반도체 AI학과에서는 이거, 기업투자과에서는 이거, 옆에 청년정책과에서는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거를 해주세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업을 해야 돼요. 1억 드리는데 5개 기업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조건을 달아서 용역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산업진흥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왔던 것이 반복되었었던 것 같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출연 기관의 모습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뭐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뭐 산업진흥원의 뭐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아마 국장님께, 과장님께 그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아주대 병원 건인데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 주셨기에 그 정도면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질문이 안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 설명 이후에 다시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일정은 밀리는데 진행이 순항하고 있다, 탄력을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거든요. 저도 작년 8월에 시장님 정말 순항하고 있습니까? 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고, 그때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처럼 어려워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당시 정청정 시장님은 순항하고 있다라고 아주대 병원과의 간담회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제 글 이후에 여러 가지 그곳에서 여러 곳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언론 보도의 이후에 9월 들어서 시장님이 다시 아주대 병원장과 총장님을 모셔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의지를 확인했다, 순항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문제라서, 사업이 어려운데 왜 사업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지가 있으니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주대 병원은 의지가 있고 우리 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해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구조가 안 나오는 상황을 계속 쳐다보면서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종국에는 사업 주체였던 3자 간의 한 주체가 세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나는 이제 이탈할래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뭐 말씀 주셨으니까 하는데, 그 입장이 저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오치성 의원님 질문 주시는 것 과정에 KTX 남부 역사, 이거 정부 사업이라 LH와 국토부, 철도청, 코레일 뭐 이런 데서 우선
진행하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대 병원 민간 사업자니까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신다면 유치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사업하겠다고 갖고 와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냥 그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주대병원을 유치했다고 행정이 해냈다고 이야기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피해들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시군도 대학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행정이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중재시키고 싸움은 말리고 화해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잖아요. 왜? 시는 그 힘을 담보해낼 수 있는 주체니까.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뛰어야지 3자 간에 서로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가면 이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당장 주민분들 입주하십니다. 사기 분양돼요. 이거 행정소송 들어오나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시. 물론 시가 뭐 분양 사기로 걸리진 않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입주 안 하셔서 주민분들이 조직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갑니다. 이게 브레인시티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체의 문제이지. 그리고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시 전체 전사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결해내야지. 이거는 십수년간 주민분들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라고 믿어왔었던 것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그 스탠스면 태도 전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대병원 유치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휴장님이. 근데 지금 와서 순항한다고 얘기하셨다가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는 얘기도 안 하고 3자 간에 합의되면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도 이렇게 스탠스 전환이 없으시면 아마 저희도 아마 같이 힘을 실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탠스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죄송합니다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미래도시 전략국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